크림반도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전략적 요새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군대 전체가 고립된 거대한 죽음의 덫입니다. 테르치 다리는 현재 뚫을 수 없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수마일에 걸친 차량 행렬은 단순한 교통체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도가 겪고 있는 질식 상태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러시아 보안당국은 다리를 강제 수용소와 같은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을 핑계로 12월 26일부터 1월 11일까지 설치될 212개의 검문소는 이 시스템이 안전이 아닌 완전한 공황 상태에 기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검문소들에서는 매일 17,500대의 차량이 검문받게 될 것입니다. 각 차량은 철저히 수색될 것이며 승객들은 잠재적인 파괴 공작원이나 징병 기피자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들에서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을 검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작전상 의심을 이유로 모든 차량을 수색하는 것은 민간 운송망의 심각한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리 입구에 형성된 긴 차량 행렬은 민간 운전자들에게는 대기 시간일 뿐만 아니라 반도로 필수 물품을 운송하는 데 있어 공급 마비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가 제한되거나 민간인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대기줄로 변하면서 크림반도는 전략적 섬 증후군의 직면한 고립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병목 현상은 크림반도 내 시장 균형을 위태로운 지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장 운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대중들 사이에서 다리가 완전히 폐쇄되면 식량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사재기 경향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페리의 제한된 수용 능력과 겨울철 기상 조건의 변동성은 반도의 자급자족 능력을 주요 전략적 의문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물류 차질이 아니라 사회 붕괴의 예행 연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크림반도의 한 남성이 유세차에서 휘발유를 훔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드맥스 같은 디스토피아입니다. 크림반도의 주유소는 더 이상 연료 공급 지점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연료 한 방울을 놓고 벌이는 싸움은 이 반도가 겪고 있는 질식 상태의 가장 잔혹한 증거입니다. 이 위기는 12월 14일의 공격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세소가 FPV 드론으로 크림반도의 전략적 연료 열차를 타격하여 러시아군의 기동성을 마비시키고 민간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연료 열차가 피격되고 다리에 통제 위기가 겹치면서 반도 전역의 주유소들이 하나둘씩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이미지들은 사람들이 텅 빈 주유기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심지어 마지막 남은 연료 한 방울을 위해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들은 크렘린이 수년간 구축하려 했던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크림반도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고 안정은 완벽하다는 환상입니다. 주유소의 줄은 수마일 동안 이어집니다. 많은 지역에서 AR-95 휘발유와 경유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심페로폴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휘발유가 쿠폰이나 카드로만 판매됩니다. 절망에 빠진 운전자들은 가격이 90루블까지 치솟는 동안 지역 채팅 그룹에서 연료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연료 위기의 가장 두드러지고 위험한 단면은 택시 기사들과 운송 부문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암시장에서 연료 가격이 하락하고 가용성이 감소하자 택시 기사들은 파업을 위협하며 운행 중단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지역에서 택시와 운송 차량이 멈추면 삶이 멈추게 됩니다. 이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는 택시 기사들이 엔진을 끄고 파업을 시작하면서 완전한 혼란으로 변했습니다. 도시 교통은 마비되었고 공공 서비스는 붕괴하고 있으며 크림반도의 일상은 마비되었습니다. 부족 현상의 원인은 단순히 열차 공격 때문만이 아니라 체계적인 파괴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를 180회 이상 공격하면서 러시아의 정제 능력은 25% 감소했고 국내 연료 부족은 20%까지 증가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이 물류 대재앙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크렘린이 기상 조건과 페리 운항 중단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안 진짜 주범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피격된 정유소와 터미널입니다. 주민들 사이의 공황은 시민 반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진열되는 비어가고 사람들은 물자를 사재기하고 있으며 연료 절도는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및 저장 시설 공격으로 러시아는 탄화수 소재를 34% 인하해야 했고 이 예산 적자는 최전선과 크림반도의 민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러시아 국가가 부과한 물류 아파르테이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는 제한된 연료와 식량 자원을 군대에만 할당하여 민간인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용 호송대의 연료를 우선 배정한 결과 민간 교통이 중단되고 병원들은 발전기용 연료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난방에 대한 두려움이 문 앞에 닥쳤습니다. 연료 수송 열차가 표적이 되면서 민간 난방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에너지 시설과 변전소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간접적으로 양수 시스템과 중앙 난방망에 영향을 미쳐 민간 생활의 안락함을 해칩니다. 크림반도 주민들은 춥고 어두운 방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250만 명이 거주하는 이 반도는 얼어붙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부터 물, 인터넷, 교통이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기와 연료에 의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제한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고립되어 동맹국들로부터 도움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 교통의 중단은 현대 도시의 생명선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적 차원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러시아군은 이 다리를 물류의 중추로 사용했지만 이제 그 중추는 관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차량에 대한 철저한 수색과 우크라이나의 공격 빈도 증가는 군사 수송을 지연시키고 전선의 보급망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보급을 위해 민간 인프라와 얽혀있는 도로와 철도에 크게 의존합니다. 민간 교통이 마비되고 다리가 통제되고 주유소가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는 군 수송대가 탄약과 인력을 전선으로 수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유조차를 찾지 못하거나 민간 차량으로 막힌 도로에서 전진할 수 없는 군부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 그 자체를 잃게 됩니다. 크림반도의 이 교통체증은 남부 전선, 즉 자포리자와 헤르손에 있는 러시아군의 보급선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포탄을 기다리는 러시아 전차 승무원은 그 포탄을 실은 트럭이 크림반도의 교통체증이나 주유 대기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지에서 탄약이 떨어졌을 때 그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류 마비를 일으키는 다리가 공항 속에 봉쇄되고 교통이 제한되었을까요? 국민과 군대 사이의 공황의 진짜 이유는 2025년 6월에 시작된 베이비 악몽의 귀환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아침, 러시아의 군사교리는 흑해의 어두운 물속에 묻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이 모항에서 5억 달러짜리 잠수함을 사냥했습니다. 모스크바가 블랙홀이라 부르고 네이토 레이더에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는 우크라이나의 수중시 베이비에 의해 자신의 소굴에서 격침되었습니다. 잠수함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칼리브르 미사일을 탑재한 이 거대한 무기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피해를 부인하지만 위성사진은 항구 부두의 파괴와 잠수함이 그 위치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공격을 러시아의 안전항만 교리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이 공격은 케르치 다리에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물 밑에서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25년 6월, 동일한 기술이 다리 기둥에 1100kg의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오늘날 이 수중 유령들은 케르치 다리에 있는 모든 러시아 군인과 민간인에게 최악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은 노보로시스크 공격을 다가올 더 큰 폭풍, 즉 다리에 대한 연계된 공격을 위한 예행 연습으로 평가합니다. 다리 주변의 장벽과 그물은 이러한 신세대 위협에 대해 부적절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리의 공항 폐쇄, 연막, 사이렌은 모스크바가 다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심리적 수준에서는 섬 증후군이나 봉쇄 공포가 작용합니다. 케르치 다리는 크림반도 주민들과 그곳의 러시아 정착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줄이기도 합니다. 이 다리가 폐쇄되면 사람들은 본토와 단절되고 고립되고 전쟁 지역에 갇힌 느낌을 받습니다. 러시아의 케르치 다리 공황이라는 제목으로 유포되는 영상들은 이 공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지만 탈출구가 없습니다. 머물고 싶지만 안전이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사회적 히스테리를 부추깁니다. 크렘린의 선전이 아무리 우리가 안전하다고 시장해도 다리가 폐쇄된 것을 보는 시민에게 현실은 명백합니다. 안전은 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상황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크림반도는 관광과 농업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봉쇄는 관광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게 했고 농산물 수출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항구 폭격과 해상 무역에 대한 위협으로 이 지역의 경제 순환이 멈추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비용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서 크림반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루블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없으면 돈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을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왜 크림반도라는 블랙홀로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이 러시아 대중의 의식 속에서 더 큰 목소리로 제기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 공격의 또 다른 파급 효과는 보험 및 해운 부문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재보험사들은 이제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항구들을 전쟁 지역으로 분류하고 보험료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리거나 아예 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선박으로 석유를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비싸질 것입니다. 해상 드론 시베이비가 일으킨 폭발을 러시아 경제의 수십억 달러 가치의 충격파가 되어 런던의 보험 시장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대칭 전쟁의 가장 두드러진 예입니다. 20만 달러짜리 드론 하나가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생태계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크림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술적인 딸꾹질이 아니라 러시아 군사 교리의 근본적인 붕괴입니다. 푸틴의 크림 요새 전략은 이 반도를 병참 중심지이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사용하는 것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현재 전략에 붙잡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다리가 작동 불능이 되거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노보로시스크 공격으로 해상 보급로가 위험해지면서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자산이던 곳에서 방어해야 하는 거대한 부담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공격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보로시스크 공격은 흑해의 힘의 균형이 영구적으로 바뀌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국 모항에서 킬로급 잠수함이 침몰하면서 러시아 해군에게 안전한 항구라는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보로시스크가 안전하지 않다면 소치나 투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러시아 흑해 함대가 숨을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군 없는 흑해 강대국은 해안에 갇힌 육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군이 없는 나라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을 항구에 가두고 그곳에서 타격함으로써 현대 해전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시리아나 지중해를 향할 러시아의 힘의 투사를 종식시킵니다. 해협을 통과할 수도 없고 자국 항구에서도 안전하지 않은 함대는 세계적 행위자의 함대가 아니라 지역의 고립국 함대의 이미지를 투영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공격은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헤르치 대교의 취약성과 크림반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현장의 현실에 대한 푸틴의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이며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그 땅의 휘발유조차 공급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서 이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계는 러시아가 통제력을 잃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페오도시아와 바르디스카에서의 폭발은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의 눈에도 러시아 군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국의 전략적 교량과 주요 해군 기지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어떻게 동맹국들에게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러시아의 레드라인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모든 공격, 다리가 폐쇄될 때마다 서방의 아타캄스나 스톰 섀도우 같은 장거리 무기 사용을 둘러싼 망설임은 더욱 약화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체계적으로 크림반도를 거주 불가능하고 방어 불가능한 곳으로 만듦으로써 러시아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를 약화시키면서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자원을 이곳 전선에 쏟아붓거나 아니면 크림반도가 서서히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체스에서 축구식 더그주행으로 알려진 고전적인 딜레마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수를 두든 상황은 더 나빠질 뿐입니다. 러시아의 병찬 중추가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멜리토폴이나 마리우폴 같은 도시에 있는 러시아 주둔군은 크림반도를 통해 들어오는 보급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차단되면 이 도시들도 숨이 막힐 것입니다. 연료 열차를 목표로 삼는 것은 단순히 화차 하나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 방어선 붕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체크메이트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이 병참 매듭을 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해상 드론 시베이비와 유령팀으로 매일 이 매듭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크림반도 상공에 울려 퍼진 폭발음과 어둠에 잠긴 케르치 대교는 단순한 작전 성공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도달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던 크림반도에 대한 꿈이 쓰라린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연료 공급선 차단, 레이더 무력화, 민간 생활의 혼란은 이 반도를 러시아에게 지속 가능한 땅에서 군대와 자원을 소모하는 거대한 수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다리가 폐쇄될 때마다 러시아의 주권 주장이 조금씩 더 침식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푸틴의 약속이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력이 아닌 끈기 있고 치명적인 전략을 통한 병참적 질식으로 크림반도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불이 꺼지면 어둠에 잠기는 것은 도로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제국적 야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도망칠 곳도, 몸을 숨길 항구도 없습니다. 덫은 놓였고 곰은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동영상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